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융지능지수 높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급변하는 금융시대에 금융에 대한 이해력, 즉 금융지능지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지능이 없으면 오히려 큰 손실과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금융지능지수를 높이고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티끌 모아 태산이나 저축만이 살 길이다 라는 오래된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금융상품이 쏟아지는 시대지만 과연 그 상품들이 정말 돈을 불려주는지 항상 의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권하는 금융상품을 아무 의심 없이 사지만 실제로 그 상품의 위험과 구조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직원들조차도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객에게는 좋은 점만 설명하며 판매 실적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행은 자본구조상 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금융상품 중 후순위 채권 같은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금융상품은 은행이 어려워질 경우 원금 회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펀드는 단순 저축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펀드는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며 운용회사와 수탁회사 등 중간 단계에서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먼저 가져갑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수익을 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유형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나뉘는데 주식형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수익과 위험이 비례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펀드의 매매 회전율이 높으면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므로 펀드 선택 시 이 점도 꼭 체크해 주세요. 셋째, 보험은 금융투자 수단이 아닌 보장의 도구입니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처럼 투자 성과를 기대하는 보험은 실제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위험 보장성 상품에 집중하고 투자 부분은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약관과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필요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크게 좌우되는 고위험 금융계약입니다. 선물, 옵션, 스왑 같은 상품은 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도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익과 손해가 빠르게 교차합니다. 일확천금의 꿈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지능지수는 단순히 금융 지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을 이해하고 계획하며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전체를 포함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용돈 관리와 금융 교육을 받아 금융 감각을 익혀야 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금융 지능이 없으면 사기, 기만, 불필요한 손실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독립재무상담사와 같은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무턱대고 상품을 믿거나 급한 마음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금융상품의 장단점과 숨겨진 위험을 꼼꼼히 파악하고 분산 투자를 포함한 합리적 금융생활이야말로 금융지능지수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금융지능지수를 한층 높여서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되시길 응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